자,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이제 주식수가 6,320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면은 1조 이상이 돼야 되는데 1조 이상일 때 공략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조 이상짜리의 이수페타시스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운다라는 관점의 기준 요거 있잖아요. 요거 6월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채운 건데 5월 말 종가면 1조가 안 나와요. 그죠? 5월 말 종가의 기준에서 14,630원이었어요. 15,800원인가가 넘겨줘야 되는데 이미 1조 전후 공방이 있을 때 주력으로 이제 채워놨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말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넣은 건데 시가총액이 제한적이어서 이제 5% 비중만 설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6,324만 6,419주인 거고 9,252억의 시가총액일 때 편입을 한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 뭐 최근에 1년 사이에서 주력으로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를 공식적으로 넣어본 거는 처음입니다. 1조 미만을. 어찌됐건 그 수익 범위가 뭐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고 차익 실현도 분명하게 기준을 잡았던 종목입니다. 6월 1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더 낮은 가격을 굳이 끄집어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현재 기준에서는 그냥 요 정도 범위, 6월 1일 기준에서 이제 변동이 거래 터지고 변동이 좀 확장되는 그런 범위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6월 1일, 5월 31일, 6월 1일 이럴 때 이제 그 주가가 14,000원대, 15,000원 뭐 이 수준이에요. 방송에서도 이제 뭐 이때 계속 오픈을 했을 때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목표 주가 뭐 16,000원부터 설정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 목표 주가 16,000원도 넘기고 또 그 이상으로 17,000원, 18,000원, 지금 뭐 25,000원을 넘긴 상태니까요.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26,000원까지 뭐 주가 형성이 돼 있었고, 결론적으로 고점을 계속 넘기면서 가는데, 무엇보다도 주력으로 이제 넣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동진세미캠, HPSP도 있었잖아요. 근데 IT 기준에서 또 AI 기준까지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일단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급이 12%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손바뀜도 있고, 그리고 24,900원일 때 기준에 70%의 수익 범위인데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더 올라갔겠죠. 최근에 52주 고가가 25,300원이에요. 그걸 또 떼어놓은 거예요. 또 떼어놓고 시간에서 또 강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는 뭐 어마어마하죠. 다들 수익 범위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형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전략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잘 설정하고 대처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저평가 상태는 이제 벗어나 있단 말이죠. 이 컨센서스도 좀 바꿔주세요. 더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맨 처음에 5월 말 경에 컨센서스 가지고 나갔을 때의 방송 화면 한 번만 캡처해 주시고요. 방송 화면 없으면 뭐 찾기 시간 걸리거나 하면은 일단 어찌됐건 그 당시에 PER이나 PBR을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넣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전에는 이제 그나마도 실적 개선폭 때문에 PER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 기준은 매우 높게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6월 9일 이전에 꽤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6월 9일까지만 제가 PPT를 갖고 있네요. 일단 어찌됐든 이때 보시면은 5월 31일자께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방송하면 아무거나 좀 잘라내시면 되겠죠. PR이 이때만 해도 8배, 10배였어요. 그러니까 5월 말에 14,000원대잖아요. 14,000원대. 거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뭐 10,000원 이상 올라왔으니까, 70% 이상 올라왔으니까
PER, PBR도 월등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5.5배, 12배 이것도 아니에요. 더 높아져 있겠죠. 16일자고 저거는. 그래서 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15배, 18배, 7배.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더 이상 저평가로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접근했을 때도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적 개선폭은 이때, 그리고 이 실적 개선폭 때문에 PBR이 더 크게 확장되지는 않을 수 있다. 주가가 계속 맴돌면. 근데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 실적 대비해서 결론은 PER, PBR도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가 아닌 상태 기준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의 부분은 검증을 더 받아야 된다. 실적 좋은 건 알겠다. 실적 개선되는 것도 알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에는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돼 있으니 여전히 이제 그 주가 강세를 띨 수 있을 것이냐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또 심리는 어떠냐,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설정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딱 그 27일 날의 경우가 딱 2천억 터졌어요. 2천억 터지고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일단은 뭐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전일에도 그렇고 20위가 아니라 한 10위권에 들어와 있겠죠.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거래대금이 형성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 80% 정도, 지금의 기준은 한 70%인데 그것도 이제 70%까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14,000원대 2천만 주하고 그러면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25,000원에 2천만 주면 5천억이란 말이에요. 3천억하고 5천억은 큰 차이가 나죠. 결론적으로 이제 적정 그 거래량 부분의 설정 범위도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혹은 80%. 그리고 그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설정을 잡아 드린 건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기준 거래량 부분을 사실 원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미리 28일 날 이스페타시스, 루닛, 포스코 DX, 현대차, SK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거래량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자. 그게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2천만 주예요. 그 2천만 주의 근거가 16일 날에 의미 있는 거래량 7,800만 주 곱하기 70%, 7214, 74, 78, 56.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의 그게 2천만 주 수준이면 되겠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2천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강세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양봉의 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양봉의 기준은 꼬리 3분의 1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지금 기준은 그게 이제 한 2천만 주 기준이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건데, 그 이전에 1분기부터 해서 전년 또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5월 25일 날은 엔비디아 빨 영향.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서 유일하게 1조를 넘긴 업체가 엔비디아가 된 거죠. 1조 달러를 넘긴. 1조 달러를 넘긴. 그래서 엔비디아 쪽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AI 관련된 성장성 부분의 부각이죠. 그것이 이스페타시스에도 영향을 줬고, 거기에 이제 공매 상환, 대차 상환이라 할지라도 뭐 그 정도 상환이면 뭐 전부 다 공매 대차 상환이라고 볼 수 없어요. 12%의 물량, 700만 주대 이상의 물량.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2일 날, 25일 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사실. 26일 날 이런 부분도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들여다본 가격이니까 설정을 잡는 거고, 5월 31일 날의 기준이 6월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에서 5월 말일 날 기준에 종가 기준에 편입할 종목을 미리 공개를 해놓고 또 들여다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도 이제 15,000원에서도 매수 사인을 내보냈던
그리고 5월 30일 날 15,850원까지도. 그리고 이제 종가가 쭉 미끄러졌어요, 사실. 그죠? 결론적으로 저기서 이제 유지하고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올려드린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6월 5일 날도 편입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스베타시스를 넣어드렸어요. 이 부분을 방송하면은 내일장 공략주에 혹시 있으면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6월 5일 그 다음에 6월 9일 6월 9일 종목 검색해서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에서 15,420원에 편입 설정 범위의 문자, 뭐 많으니까 이걸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6월 5일 날도 편입 설정을 잡았다 뭐 이런 내용, 이것도 뭐 빼놓죠. 뭐 물량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9일 날에 그 변동성이 나와 있었고, 이렇게 9% 기준에서도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24,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 화면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9일 날 11시 그리고 1시 방송에 또 가지고 나갔을 때 15,800원의 기준, 또 11시 52분에 16,900원의 기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게 아마 그 시간이 11시 52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시간을 수정해 줄 수 있으면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걸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시간 범위가 11시 52분이 아니라 12시 뭐 52분 이렇게 수정을 좀 잡아 주십시오. 왜냐면 핸드폰이 멈춰 있을 때 캡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52분이면은 뭐 요 정도 범위인데 17,000원 그 정도 되겠네. 11시 52분? 그 이전 요 화면이 조금 앞에겠네. 그러면 요 화면이 11시 52분이 아니라 멈춰져 있을 때 기준에서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15,780원이면 요때 가격으로 봐가지고 15,780원. 그러면 쭉 당겨서 놓고 보면 요 때네요. 그죠? 10시 뭐 한 52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6월 9일 11시 52분에 15,780원 시간이 11시 52분인데 뭐 10시 뭐 52분이나 10시 거 하나 잘라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1시 52분에 16,900원 1시 방송에서 이스베타시스입니다. 15,830원. 좀 미끄러진 건가요? 편입 시점에 대한 11시 2분의 편입 시점에 대한 화면이네요. 그죠? 1시 방송에서 11시 2분에 편입 시점에 대한 화면을 올려드렸고 15,900원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6,900원, 그리고 1시 방송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그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이 당시 기준에 이날 기준의 등락률이 27.99, 28%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탈퇴 신호가 나왔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좀 잡았었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재편입의 설정 범위, 중간에 이제 조금 띄엄거리고 갔습니다. 중간에 편입 설정 범위를 좀 멈춰 있었고 9%에서 28%까지 수익을 좀 잡아낸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이제 차익 실현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15일 날 변동성이 또 9%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띄엄띄엄인데 뭐 15일 거 뺄게요. 빼고 15일 거 넣어야 되겠구나. 15일 거 넣고 16일. 그러니까 9일 이후에 중간에 좀 쉬는 그런 그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16일 기준에서도 2만 원을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매수 사인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뭐 2만 원 요거 매수 사인도 뺄게요. 빼고 검색기 위주로만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아놓은 부분도 요것도 이제 빼고, 또 빼고 16일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18%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변동이 나온 부분들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습니다. 여기 탈퇴 신호가 있었는데 이제 뭐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또 어차피 재편입의 기준 또 설정하고 했기 때문에 5분봉의 기준은 이제 16일 날짜에 5분봉의 기준까지.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있었고 20일 날 변동성은 얼마나 나왔나요? 8%. 이것도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8%. 그 다음에 21일 날 기준의 변동성은 얼마 나왔죠? 여기는 마이너스 6.6%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또 잡아드렸네요. 21,950원, 22,000원.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마감 무렵의 기준이고 22일 날 결국은 이제 23,000원 개장 초에 23,000원 기준에서 또 흐름이 있었고,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22일 8% 그리고 23일 기준 23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이수베타시스가 좀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고점을 24,950원을 찍고 거기서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짜증스러운 그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하여간에 26일 날 재차 2천만 주 기준을 잡아들여서 전일에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죠? 전일 거에 24,050원 문자 나간 거 전일 거의 기준에서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채팅방 거 캡처해서. 됐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여기서 그렇게 해서 전일 세 번에 아마 문자 나갔을 거예요. 24,000원, 24,500원, 24,900원까지 문자 나왔나요? 하여간에 그 채팅방에 조금 전처럼 편입의 기준 그 설정된 거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날 26일 날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수페타시스 올린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이 자르신 것처럼 오늘 장중에 매직 계산기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개장 전에 아마 루닛하고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는 안 올라갔나요 혹시?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없었네. 27일 기준에 루닛만 있었네요. 그죠? 루닛만. 오케이. 그렇게 해서 26일까지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수페타시스를 넣어드렸고 오늘 뭐 좀 갈등을 하다가 오늘은 안 넣어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종목 검색기 넣어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요 차트 부분이 꽤 많아요. 응? 차트 부분이 꽤 많은데 요 차트 부분이 이제 이게 5월 31일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 기준을 좀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이수페타시스의 상장 이후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상장 이후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한 거예요. 이때 가격도 6월 9일이면 얼마 가격 안 할 때죠. 굉장히 그 저가 상태일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땡겨서 개별대한 목표 주가를 6월 15일 날 24,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그 개별대한 목표 주가도 다 넘긴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봉상의 흐름에 갭을 또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갭에 대해서 이렇게 24,000원을 잡아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봉 갭에 대해서 이렇게 주봉입니다. 갭이 있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3,500원, 26,500원입니다. 23,500원 넘기고 이제 26,500원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저게 과연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19일 날 저렇게 잡아드릴 때도 뭐 가격이 아직 23,000원대 아직 못 미치지 않았나요? 어찌됐든. 그런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래서 요 그 갭에 대한 설정 범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6월 5일자 기준에서만 넣어놨나요? 6월 5일자에
25,700원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부분을 일단은 넣어 놓은 거죠. 요 부분이 화면이 뭐 어딘가는 있을 텐데 하여간에 갭 목표 주가 저 화면 하나 주세요. 해서 여기다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25,000 여기 이제 25,700원의 목표 주가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26,500원으로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25,700원은 계산까지 완전히 아마 해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고 그렇게 해서 매집 목표 주가도 이렇게 잡죠 뭐. 그 다음 매집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5월 11일 이후에 6월 26일까지 560만 주 정도 10% 이하로 좀 줄어들었네요. 날짜가 맞게 형성이 된 건가요? 앞부분의 기준하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5월 11일이 아니라 4월 21일인데요. 두 개로 나뉘어져서 그러나요? 그러네요. 5월 11일 하고 뭐 4월 21일하고 거래 길이가 이제 길지 않으니까 5월 11일로 가장 최근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집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요 부분은 지우고 이제 마지막 6월 5일자에 25,700원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만 설정 범위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요거고 매집 목표 주가는 저 밑에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설정을 다시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집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주봉 이제 다시 잘라야 되겠죠? 주봉 자르고 일봉에 대한 갭 그리고 일봉에 대한 매집 주봉에 대한 매집이구나 이거는 주봉에 대한 매집 그렇게 해서 23,500원 26,500원이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인 것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그죠? 25,700원까지 기준 25,700원이 이제 나오는 이유 그 이유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방식을 올려드린 거고 21일 그리고 22일 26일 어제 기준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까지 이렇게 자 요걸 차트를 이제 잘라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27일 거는 25,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목표 주가 다 올라온 거예요. 이제 매집 목표가 일봉에서부터 잘라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 전체 전략을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뭐 이슈가 있어요 해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기준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페타시스의 기본적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또 기술적인 부분,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나 또 심리적인 부분의 이슈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지금 시간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어찌됐건 26,150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VIP 방으로도 오실 수 있고 전화번호는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VVIP 방으로 가급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차트는 지금 잘라 드릴 건데 목표 주가 지금 그럼 다음 넘기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25,700원 그다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이제 다 넘기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를 다시 또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페타시스 거래 수반하면서 거래대금 1위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대금 1위 그리고 포스코 DX도 이제 뭐
시간에 좀 눌렸던 부분 돌리고 있고, 그 밖에는 제한적이에요. 우리 종목군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이스페타시스 이외에도 많은 종목군들이 빨갛게 형성이 돼 있네요. 루닛도 뭐 아까 보합이었는데 빨간 상태. 거래대금에 관해 지금 1이라는 거에 기준을 잡을 거고요. 6시까지 18시까지 기준 잡으면 거래대금은 더 실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먼저 잡아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짧은 구간에 28,000원의 목표, 24,000원의 목표 주가. 그 부분이 이제 6월 1일부터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땡겨서. 근데 지금은 갭이 또 나와 있어요. 사실상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였을 것 같아요. 요 기준. 근데 요 기준의 1차 목표가 24,000원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 뛰어넘었죠, 이제. 그죠? 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제 어느 수준일 거냐 그걸 놓고 보셔야 되는데 1차 목표가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앞으로 당길게요. 5월 이후부터에서의 기준. 그래서 1차 목표가 이제 요 그림이었고 요 위치였고 요 위치에 저점을 이것으로 형성을 잡았단 말이에요. 5월 기준에서부터만 설정을 잡아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5,500원 기준 잡아서 24,000원, 25,000원의 목표 주가가 됐을 것 같아요. 14,000원 기준까지. 그러면 이 높이는 이미 이제 채워진 거죠. 24,000~25,000원의 기준의 목표 높이. 이렇게 해서 요 기준하고 그리고 요 기준의 요 높이 기준하고 그러니까 25,000원까지도 다 채워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기존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그리고 이걸 좀 더 저점을 당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월 중순으로 놓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주가가 이제 24,000원이었는데 명확히 따진다면 25,000원 수준 요 기준인 거고 요 높이는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높이는 돌파됐다. 요때 화면이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요 기준에 동그라미 쳐드리면서 갭 목표 24,000원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에 이제 대충 계산해서 그 당시에 방송에서 설정을 해드린 거라면은 요 높이에 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요 높이. 똑같이 대칭으로.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어디로 잡아요? 지금의 기준은 최저점 작업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일단은 수반돼야 돼요. 거래대금 거래가. 그래서 거래 기준에서 요 기준을 다시 한번 이제 잘라서 놓고 볼게요. 요 저점 부분도 정확히 보면은 이제 8,780원인데 9,000원 잡고 9,000원이라고 잡고 19,000원 잡으면 10,000원이니까 거의 뭐 28,000원 3만원 돈 되겠는데요. 그죠? 9,800원 10,000원 29,000원 3만원 정도 오버슈팅 나온다고 치고 갭이 또 설정된다고 치고 3만원 정도 그렇게 설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일단 터져야 되겠죠. 거래대금 이제 5천억 정도 수준이 되려면 최소 범위가 3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더 좋죠. 당연히 긍정적이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최소 범위의 현재 기준의 추세 매매에서의 거래 부분을 2천만 주까지도 설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2천만 주의 기준에서는 추세 매매 기준 그리고 그 이상 거래가 터져주면 이제 3만 원까지의 단기 변동성 매매까지 놓고 볼 수 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1차적인 목표치 다 돌파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 목표치 부분은 거래가 이렇게 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래가 터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하단에서부터 요 높이까지를 전부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목표 주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원고 작업하신 분들 좀 귀찮으시겠지만 요거만 조금 기준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제가 드릴 테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3만 원 갭 목표입니다. 갭이라고 써주시고 급진갭 목표 주가 3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추세적인 범위에서 놓고 보실 때 지금 25,000원대인데 20%나 더 올라올까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어 있는 종목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그 변동성 확장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방안에서 어찌됐건 주력으로 넣어놓고 설정을 대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유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유료의 가입이 목적이 뭐예요?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쫓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훌륭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벌써 이미 시간에선 거래대금 1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뭐 행복할 따름이죠. 일단은 요 기준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그 주봉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기준에 이건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요 밑에다가 우리가 새롭게 넣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갭은 여기다 그냥 넣어야 되겠구나. 그다음 주봉 갭의 기준에서 이렇게 갭이 형성됐습니다. 26,500원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 기준에서 이제 뭐 캔들까지 다 그려놓긴 했어요. 근데 캔들은 뭐 지금 기준에서는 뺄게요. 간헐적인 교육의 기준만 잡아놓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캔들 올해 1월부터 아마 다 잘라서 올려놔드렸던 기준인 것 같은데, 의미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의미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 4월 이후 5월의 수급 범위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5월에 이 부분에서 수급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놓고 볼게요. 우리가 이 그 차트에서 갭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잡은 갭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19,000원 설정 범위는 요 앞부분 있죠. 그리고 3차 목표 주가 25,700원은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인 거고, 지금 제가 매집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6,500원, 이거는 매집에 대한 3차 목표 주가, 매집 목표 주가, 매집 목표 주가. 그러면 요 기준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26,500원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윗골이 달려 있는 캔들의 갭, 그리고 저 위에 갭까지를 2차 목표 갭으로 이제 설정을 잡은 거죠. 요 위에 갭이라는 게 이거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요 갭. 굉장히 이제 그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요 갭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안 보이시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도 갭 상승이 1.18이었단 말이에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 갭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요 부분은 갭이 좀 조그매 보이니까 매집에 대한 부분은 좀 뺐고 갭에 대한 기준만 설정을 잡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도 일단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당연히 신고가의 기준이니까 당연히 거래가 더 터져야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거래대금이 다른데, 그렇다고 뭐 비이성적으로 2차전지의 그것처럼 뭐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거래량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조금씩 더 움직이면은 퍼센테이지보다 등락의 범위가 커지면서 더 엄청난 흐름의 기준이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설정을 잡는데, 최소 범위가 이제 주간 단위에 6천만 주 최소 범위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 1억 주씩 터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요쪽 갭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앞전에 목표치 설정이 맨 처음에 1차 목표 주가 갭에 대해서, 그리고 2차 목표 주가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최대한 잘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자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갭에 대해서 맨 처음 잡아놨을 때 기준이 요 높이만큼 이제 뭐 설정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높이만큼의 기준,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정도의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됐었겠죠. 그죠? 그래서 13,550원에 8,700원이니까 8,500원이라고 잡으면 5,000원, 18,500원, 19,000원 정도 됐겠네요. 그죠? 19,000원 조금 못 미치는 요 정도 구간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갭이잖아요. 요 갭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17,600원에 8,700원 해주니까 9,000원, 26,700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26,500원으로 우리가 설정한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기준. 아직은 갈 자리가 남겨져 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원고 쓰신 분들 죄송한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2차 목표 주가가 얼마? 26,500원. 여기 보이는 것처럼 26,500원. 그 다음에 3차 목표 주가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3차 목표 주가는 여기서부터 뭐 사실상 요 라인까지 13,500원에서부터 12,000원, 22,000원까지 하면은 얼마에 8,500원이 되나요? 그러면 35,000원이 3차 목표 주가가 됩니다. 35,000원.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기준을 잡는데 저 바닥까지 잡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를. 그러면 이제 요 기준의 캔들의 크기가 이게 얼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 기준이 형성이 되죠. 3,500원. 3만 얼마죠? 8,500원이죠. 이게 지금 8,500원이니까 3,500원이 되겠네요. 대략. 3차 목표 주가 3,500원입니다. 2차 목표 주가 26,500원은 뭐 내일 당장 뚫릴 수 있을 걸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의 거래에 따라서는 뭐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도 뚫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갭의 목표 주가 2차하고 3차 넣어주시면 돼요. 1차는 뭐 돌파됐고 이미 진즉에, 그다음에 2차 부분도 26,500원이면 내일, 그리고 35,000원 기준도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텍스트로도 뭐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텍스트로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아니면 뭐 귀찮으면 그 숫자만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매집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집 차트, 기존의 이제 매집 차트하고 비슷하게 보여야 되니까 여기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서부터 매집이죠. 16,700원, 19,300원, 25,700원. 오늘 기준에 사실상 그 기관들이 조금 사주면서 외국인들 쪽의 매도는 형성이 됐는데, 매집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4월 달에 기준에서부터 쭉 당겨오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기존에 이제 4월부터의 누적 수급을 놓고 잡았을 때 흐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정을 할까요? 지금 뭐 다른 것도 많고 하니까 6월 27일자 이스페타시스의 매직 계산기까지 같이 넣어서 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스페타시스 열기 보시면은 4월 달 거도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노출돼 있긴 했거든요. 그게 매집의 기준으로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000원대, 4월 기준에 23,000원대까지만 설정을 잡아놨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그 평균 단가 기준이 새롭게 잡히니까 내일 계산을 해보죠. 뭐 대략적으로만 한번 보고 내일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5월 11일 이후에
매수 평균 단가가 단가가 높아져서 지금 100% 기준 잡으면 5월 11일 이후에 오늘 것까지 16,000 어휴 6월 5일 날 이걸 해놓은 거라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매집 목표 주가 부분이 6월 5일 날 해놓은 건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스베타시스 6월 27일 기준에 전체 시장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외국 기간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매매 금액 기준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펜타시스가 순위가 지금 외국인들이 좀 팔아서 미끄러진 건가요? 외국 기간 10일이었는데 순위가 지금 안 보이네. 코스모 신소재 금액 기준으로 이스페타시스 여기까지 밀려있네. 왜 이렇게 밀려있지? 외국 기간 쌍끌이 부분에서 좀 많이 미끄러졌고 그럼 4월 기준으로 잡을까요? 4월 25일 조금 전에 거 하면 다시 봅시다. 왜냐면 쌍끌임에서 이제 순위 범위를 좀 놓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4월 21일 조회 하면은 여기서도 순위로는 조금 멀리 있네요. 그죠? 순위로는 572만 주 금액 순위로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매집 평균 단가 기준하고 5월 11일 이후에 5% 이상 10% 그 수준 범위에 순위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거니까 518만 주면은 6,320만 주고 그러면은 8% 정도의 매집이 되겠네요. 그죠? 8%면은 거의 100%까지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요거는 내일 다시 계산을 해 드릴게요. 10% 이상에서 100%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게 우리 기준점이긴 한데 50%로 잡으면은 16,000원대 대비해서 25,000, 26,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100%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의 기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매수 평균 단가가 5월 이후로 기준 잡았을 때 16,600원이잖아요. 그러면 33,000원 정도, 33,200원, 33,500원 이렇게 그렇게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개별된 목표 주가까지만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설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범위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해놔야 되겠다. 매집 목표 주가 4차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4차 기준이 35,000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주봉 차트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 장중에 이렇게 우리는 포트 전략 기준에서 당연히 이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그 다음에 비중 유지의 기준이 설정돼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주력으로서 설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일 계좌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지금 5%뿐이 비중을 안 넣어놨지만 개별 기준의 최대 이제 10%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5%밖에 넣어드리지 않았지만은 일단 편입 이후에 그 수익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가 가격이 지금
자산 비중으로는 9%에 달한단 말이에요. 9%에 달하는 종목이 시간에서 일단 어찌됐건 뭐 한 2% 이상 강세를 줬기 때문에 내일 계좌 수익에 그 계좌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 같아요. 미국장의 선물도 나쁘지 않고 유럽은 뭐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있고 과하게 미끄러진 우리나라의 기준에 또 연동성이 없었던 우리나라 기준에 시장 반등 탄력은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놓고 해석하시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다시 한 차례 말씀을 드리면 요 전화번호 오픈돼 있으니까요.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기준 잡으십시오. 편입의 기준, 또 수익의 기준, 이수베타시스의 목표 주가 상향 부분에 대한 동일한 대처 기준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은 계좌 수익 충분히 10%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목금 반등 탄력만 조금만 있어도. 그리고 이제 7월달 포트폴리오 기준은 6월 말에 설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